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앞귀가 되어버린 처녀 귀신. 제 친구 중 최모군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최모군은 고향은 저와 같지만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요즘 회사에서 야근을 하면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귀신을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밤에 야근을 하면 일하는 친구 말고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다발적으로 불이 켜졌다 꺼지길 반복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여자 귀신을 봤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날짜를 잡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 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은 후 친구가 일하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친구 회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친구가 일하는 5층으로 올라가자 순간 역한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귀신은 원래부터 냄새가 좀 나지만 냄새가 심할수록 바퀴이거나 어난이 큰 거죠. 그래서 전 친구한테 경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위험하니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는데, 사무실 천장에 거꾸로 매달린 단발머리 귀신이 보이더군요. 옷차림은 투피스로 단정해 보였고 몸에 어디에도 상처는 없었는데 혀가 길게 입 밖으로 나와 있었고 목이 꺾여 있는 걸로 봐서는 목을 매달아 죽은 여자였습니다. 전 흠칫 놀라서 친구를 붙잡아 제 등 뒤로 숨겼고 그 귀신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밑으로 뚝 떨어져 저와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몇 분간을 귀신과 눈싸움을 하는데 그 귀신이 웃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절 보더니 비키라고 말하더군요. 전 절대 못 비킨다며 왜 내 친구를 괴롭히냐고 물으니 이 회사의 남자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회사 남자들이 죽어야 마땅하냐고 물으니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이 회사를 다녔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박 대리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자는 유부남이고 자기와는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부분은 사귀던 당시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피임을 철저히 했으니 그 애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잡아댔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는 남자의 와이프를 찾아가서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처남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났다며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은 무섭기보다는 치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남자한테 당한 게 많다 보니 만만해 보이던 제 친구를 시작으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에 괴롭힌 것이라고 합니다. 퇴마사도 무속인도 아니었던 저는 그 귀신에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친구를 건들지 말아달라는 부탁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당한 일은 매우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내 친구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일이니 제발 알행을 베풀어 내 친구만은 건들지 말아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여자 귀신이 피눈물을 흘리는 눈으로 제 친구와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스르르 사라지더군요. 여자가 사라지고 친구한테 박대리라는 사람이 아직도 근무하냐고 물으니 이젠 박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박 과장은 조만간 큰일을 당할 테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친구와 함께 친구가 자주 가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후에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3달 후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과장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다가 사고가 났고 박 과장 본인은 생존했지만 불구가 되었고 나머지 가족은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받고 그 귀신 소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사니까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수맥을 항상 조심해라. 20대 초반 봄,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다세대 주택 같은 개념이라 한 동에 몇 세대 정도만 사는 집이었죠. 가구 배치를 끝내고 몇 주 지났을 때 뭔가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배치를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이 들 때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위 눌리는 식으로 경험했어요. 가위를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점점 침대로 눌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처음 며칠간은 가위 눌리는 기분을 좀 즐기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위만 눌리길래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잠이 오려는데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더군요. 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목을 팍 누르는 느낌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숨이 턱 막히고 침이 나올 정도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가위고 뭐고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방에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방 안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무서워서 방에 불을 켜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바를 끝내고 피곤한 몸으로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는 차에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떠드는 소리가 나서 이 새벽에 어떤 놈들이 밖에서 떠드나 싶었습니다. 무시하고 자려는데 여자의 비명이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비명 소리가 났는데 말이죠. 그늘도 역시 불을 켜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늘도 역시 알바를 끝내고 침대에 쓰러졌죠. 제 방은 창문 바로 앞에 책상이 있고 창문에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 무의식적으로 책상을 봤는데 웬 여자가 제 책상 끝에 앉아서 머리를 휘날리고 있더군요. 처음엔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건가 하고 그냥 재우고 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둔 적이 없었거든요. 무서워서 불을 켜고 다시 책상을 봤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불을 끄고 누운 뒤 책상을 봤는데 그 여자가 또다시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책상을 등지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본 게 분명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잠을 청했죠. 그런데 등이 뭔가 쎄한 게 점점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 귀신을 처음 보면 인사라도 해야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점점 뭔가가 다가올수록 그런 생각은 사라져갔고 잡히면 죽는다는 느낌만 왔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뛰어일어나 방에 불을 켜고 인근 PC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다음 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고민하던 중 가구 배치 때문인가 싶어서 가구를 원래대로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더군요. 지금은 그냥 수맥 때문에 일어났던 게 아닌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의 수호신. 괴담이라고 하기에는 딱히 무섭지 않고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을 3번 정도 겪었습니다. 이게 저를 보살펴주는 귀신인지 환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3번이나 겪고 나니 환청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 그 목소리를 들은 건 2014년 2월 겨울이었습니다.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안검하수가 심한 편이기도 했고 미용 목적도 겸해서 안검하수 수술과 쌍꺼풀 수술을 같이 했죠. 보기와는 다르게 병치레가 굉장히 작고 허약했지만 수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분 마취로 진행을 했기에 큰 긴장과 기대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갔었고 다행히 예상과는 다르게 큰 고통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첫날은 붓기도 심하고 마취가 풀리면 아플 테니 하루만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로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잤는데 생각보다 잠을 못 잘 정도로 열도 나고 욱신거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눕듯이 끙끙거리며 잠을 잤습니다. 이때 가위가 눌렸습니다. 이제껏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었던 터라 그 중압감에 조금 놀랐지만 몸이 지쳐서 그렇겠거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던 터였습니다. 그 순간 힘들어 라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엄마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응, 힘들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맥이 탁 풀리기라도 한 듯이 가위가 풀리더라고요. 이때는 아프니까 별일을 다 겪는구나 하며 단순하게 넘겼습니다. 그 일이 잊혀갈 즈음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나서 심한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장염에 걸린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즈음 또 가위에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가뜩이나 온몸에 힘도 없는데 가위에 눌리니 숨도 벅차더라고요. 결국 가위를 풀 생각조차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힘드냐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힘들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맥이 풀리듯 가위와 잠이 달아났습니다. 이 일을 연속적으로 겪고 의아한 마음에 잠시 생각해보니 첫 번째 가위는 높고 젊은 톤을 가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을 걸었던 적이 없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가위 때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일을 겪고 또 겪고도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위에 풀리는 그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개운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전히 그저 신기한 경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관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삶과 미래의 가능성에 고민만 하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칼과 밧줄 같은 것을 비상키트처럼 박스 안에 넣어놓곤 했습니다. 심신이 지쳐 울다 잠드는 일이 빈번했고 마침 원하는 회사의 면접에서 떨어져서 좌절감은 더욱 심해졌죠. 무턱대고 손목을 그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겁이 많아 깊게 베지는 못해 피는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아프기만 하더군요. 스스로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취직도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다시 가위가 눌렸습니다. 힘들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너무 힘들어. 저는 울먹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답하면 바로 풀어주던 지난 때와는 달리 이 말을 들려주고는 가위를 풀어주더라고요. 괜찮아. 다음 날 우울한 마음은 언제 있었냐는 듯 상쾌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힘이 솟았는지,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귀신 덕분인지 취업도 잘하게 되었고 원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는 번듯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가위에 눌려도 그 목소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는 것을 보니 저를 보살펴주는 수호신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힘든 나머지 들려왔던 환청이었을까요? 어느 쪽이었든 제게는 살아갈 힘을 준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만약 다시 듣게 된다면 그때는 힘들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